레이스 선수는 정말 애매한데, 근데 타율 1위 찍는 외국인을 내보낸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저는 늘 말하지만 수비를 반 이상은 봐야 돼요. 수비를 아예 못 보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 팀의 지명타자 슬롯을 온전히 비워놓기에는. 올해 홈런 없는 거는 그냥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손호영 선수는 저는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별개로 두는데, 이 세 명의 선수가 셋 다 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올 시즌을 보면서 그 우리 팀에 그래도 홈런을 한 10개에서 15개? 그러니까 두 자릿수 때려줄 선수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선수가 이렇게 셋 다 뭔가 성적이 주저앉는 건 생각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주저앉은 선수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또 극복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홈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답이 없다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9월 4일 야엄날 라방 사직이 들리는 밤이고, 오늘 메인 콘텐츠는 KBO 카드 오픈을 하면서 나오는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씩 해보면서 또 채팅 올려주신 얘기 스몰 토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동네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동네 편의점에 세븐일레븐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쉽게 살 수가 있게 되었는데, 가해야고요. 예측이 무의미합니다. 그냥 간다고 믿어야죠. 팬 입장에서는 그냥 응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제 경기 지면서 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롯데라는 팀이 예측이 의미가 없는 팀이라서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1위 2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예측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110경기 시즌까지 플러스 13 할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고, 근데 그거를 또 12연패로 까먹을 줄도 몰랐고, 아무 예측의 의미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한 장씩 좀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고 잘 되겠지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까는 거지? 시드미 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렇게 열겠습니다. 최성인이 반갑습니다. 그냥 이렇게 열겠습니다. 하나씩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나아지면 다행인데 사실 투수 쪽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 팀 야구 오래 봤지만 예측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홉저그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카드를 이제 오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신 분들 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런 거 좀 좋아해요. 카드나 이런 거, 스티커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를 종종 사곤 합니다. 자, 첫 번째 카드를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샀었습니다. 다 모았어요. 대단하신데요. 자, 첫 번째는 강백호 선수 반짝이가 바로 나왔습니다. 대박인데? 강백호 선수 반짝이 카드가 바로 나왔어요. 이거 좋은 거죠. 되게 잘 안 나오는 거죠. 포수 강백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너무 기분 좋은데요. 강백호 선수, 포수 강백호 선수가 나왔어요. 가위로 자르는 게 좋군요. 가위를 좀 가지고 올게요. 자, 일단 강백호 선수가 나왔고, 그 다음은 좋은 선수도 많이 나왔어요. 소형준 선수예요. 소형준 선수가 나왔습니다. 소형준 선수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도와준 AG의 송찬희 선수, 송찬희 선수가 나왔습니다. 초점이 잘 안 맞네요. AG의 송찬희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초점이 어떻게 해야 잘 맞냐? 이 정도로 해야 되네. 자, 그렇고 일단 첫 번째 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좀 적어 볼게요. 자, 강백호, 소형준, 송찬희. 자, 반짝이에요. 반짝이. 오늘의 주제는 KBO 카드 열면서 선수 나오는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홀로그램 패러렐인가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강백호 선수 데리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강백호 선수 정도 되는 타자 선수가 안 풀린다고 봅니다. 잘 시장에. 이거 홀로그램이에요? 이게 급이 다르구나.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은짝이, 금짝이. 이건 은짝이군요. 은짝이군요. 자, 아무튼 그렇고 강백호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네요. 자, 강백호 선수. FA 얘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했는데, 이 유니폼 마킹은 윤동희 선수입니다. 91번이 번호가 이뻐서 샀어요. 그 번호가 이거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고 일단 강백호 선수 FA 있는데, 저는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셀러리 캡이나 자금 상황 생각 안 하면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다입니다. 왜냐면 저는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너무 젊고, 그리고 반등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굉장히 높은 몸값을 자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각도에서 이게 안 되네요. 방법이 없네.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 얘기하는 선수권 제가 들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채팅은 못하니까. 이마에 붙인다? 안 붙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강백호 선수 얘기는 너무 많이 해서 그렇고, 자, 소형준 선수가 지금 뛰고 있죠. 데려온다면 저는, 근데 강백호 선수 정도면 자리 만들어줘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자리. 그러니까 2번 포수면 제일 좋죠. 본인도 근데 포수 포지션을 제일 선호하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백호 선수는 어디든 그냥 고정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거를 절실하게 원하고 그리고 본인이 포수를 제일 원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팀 백업 포수도 뭐 마땅한 사람 없거니와 제일 뭐 딱 핏이 딱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몸값 얘기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로 풀리는 저 정도 경력 있는 선수 잘 안 나옵니다. 네, 포수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지명타자 포수 겸 하면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자 강백호 선수 얘기는 하다 보면 끝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잠시 넘어가고 소영준 선수는 올 시즌 별로 만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롯데하고 할 때를 만나지를 거의 못했네. 네, 롯데하고 한 번 만났네요. 소영준 선수가. 그러니까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있을 수가 없네요. 네, 소영준 선수는 6월 12일에 한 번 만났고요. 올 시즌 성적은 굉장히 좋네요. 롯데가 별로 안 만나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고 송찬희 선수는 지금 엔트리에 있나요? 네, 그거 잘 모르겠네. 자, 송찬희 선수는 경기를 저희 예지하고 할 때 본 기억이 없는데 출장을 잘 못하고 있군요. 그 시범 경기 때 굉장히 활약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뒤로는 막 그렇게 잘 풀리지 못했네요. 자, 아무튼 요 정도 첫 번째 카드를 오픈을 해봤고 KT 소속으로 FA 이적한 선수들이 되게 실패. 그 KT 소속으로 이적한 FA 선수들이 누가 있죠? 딱 기억이 안 나네. FA로 이적한 선수가 있나? 다 팀 이적한 선수가? 이게 신생팀이다 보니까 FA로 나온 선수 자체가 아직 대 시간이 별로 안 된 것 같. 그러니까 심우준, 엄상백, 김재훈. 그 세 명이 전부네요. 강백호 선수도 거의 원년 멤버에 가까우니까 엄상백 선수가 너무 거하게 못하는 게 좀 크긴 하네요. 심우준 선수는 사실 애시당초 뭐 평소보다도 못하긴 하지만 타격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기도 했고 김재윤 선수는 사실 마무리로 너무 계속 뛰다 보니까 좀 무리가 올 만한 그거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또 타자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심우준 선수는 유격수고 타격의 강점은 원래 없는 선수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한승택 선수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가위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이래 하는 게 깔끔한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잘못하면 카드를 자르겠다. 저는 손으로 뜨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가위로 자르는 거 좀 겁나네요. 카드를 잘라버릴까봐. 자 두 번째 팩은 일단 뭐야? 반짝이 또 나왔는데요? 반짝이 또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자 일단 반짝이는 좀 뒤에 보여드리고 일단은 자 서호철 선수가 나왔습니다. 서호철 선수. 자 서호철 선수가 나왔고 그다음에 자 그리고 롯데의 저승사자 손주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손주영 선수가 나왔고 자 그리고 다음은 또 손주영 선수인데 반짝이 손주영 선수가 나왔어요. 뭐지? 운이 좀 대통하나 오늘? 네. 손주영 선수는 뭐 워낙에 좋은 투수니까 우리한테는 특히 너무 강하고 네. 그래서 네. 오늘 벌써 반짝이가 2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참신한데 제가 이런 운이 별로 없는 편인데 굉장히 오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대 손가락으로 가리기에는 이게 제가 그게 잘 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물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잠깐 하면서 해야 되겠다. 자 아무튼 또 손주영 선수가 나왔고요. 자 안현민 선수를 안 보내죠. 안현민 선수를 보내면 구단 부인하죠. 수원구장 부인하죠. 자 그렇고 일단 손주영 선수는 워낙에 롯데의 강자니까 자 그렇고 자 손주영 선수는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너무 그 롯데 저승사자여가지고 자 그렇고 자, 다음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고당성 허풍이라는 전형적인 음해성 기사죠. 네. 이제 뭐 몇 살이라고 벌써 허풍 얘기가 나옵니까? 그냥 시행착오를 겪는 거라고 봐야죠. 무슨 20대 초반 선수들 벌써부터 망이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소위 진짜 기레기성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고 지금 일반 카드 말고는 강백호하고 손주영 선수가 나왔네요. 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도 가야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올해 못 가면은 비밀부동 갱신이라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죠. 예 마음이 아픈 일이고 하나전 류현진 폰세예요. 하나전을 다 직관할 예정인데 불행 중 다행이네요. 뭐 쉬운 투수들은 아니지만 절대로 와이스 선수가 워낙에 롯데 저승사자니까 불행 중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를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둘 다 그 중앙 상단입니다. 뭐야 계속 그 반짝이가 한 개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또 FA로 풀리는 선수가 나왔습니다. 박찬호 선수입니다.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언급된 선수가 나오네요. 심우준 선수예요. 또 심우준 선수가 나왔고요. 이게 어렵네. 이렇게 각도 초점 맞추는 게. 자 심우준 선수가 나왔고 그 다음이 이게 좀 더 한 등급 위 같은데. 예, 김태진 선수가 나왔습니다. 김태진 선수. 네. 이 반짝이 멋있네요. 김태진 선수가 나왔어요. 팩마다 반짝이가 한 개씩 나오네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또 김태진 선수까지 나왔고요.
박찬호 선수 얘기가 있는데 퍼즐 카드. 네. 김세민 선수도 충분히 역량이 있는 선수죠. 박찬호 선수 뭐 FA로 불리니까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저는 박찬호 선수는 굳이 영입을 안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팀을 어떤 기둥을 잡아줄 만한 선수까지는 못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박찬호 선수는 약간 영입을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그 유돈노의 연장과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팀의 리더가 되고 기둥이 될 만한 선수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좋은 선수지만 우리 팀에 그렇게까지 막 절실하게 필요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주원 선수는 아직 뭐 FA 되려면 한참 남았고요. 뭐 지금 페이스로 봐가지고 미국에 도전할 수도 있을 만한 페이스인데 그렇고 저는 뭐 이호준 선수를 굉장히 응원하는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체는 충분히 이호준 선수가 주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경험이 쌓이고 단단해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고 외국인 레이스 선수는 정말 애매한데 근데 타율 1위 찍는 외국인을 내보낸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저는 늘 말하지만 수비를 반 이상은 봐야 돼요. 수비를 아예 못 보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 팀의 지명타자 슬롯을 온전히 비워놓기에는. 근데 홈런 외국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레이스 선수가 홈런 아주 못 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15개 정도 때립니다. 그러니까 역대 외국인 선수를 생각해보면 더 나은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절대 쉽진 않아요. 전 수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루타도 많고요. 홈런이 적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그게 좀 과도하게 얘기가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수비입니다. 수비를 반 이상은 봐야 돼요. 그 컨디션을 보고. 그리고 저는 그 홈런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롯데가 언제부터 대포 부대였다고. 그러니까 로이스터 이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승은 정작 똑딱이 부대로 했는데 소총 부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이루타 부대죠. 이루타 부대로 했는데 홈런이 없다고 해서 야구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런이 없으면 근데 기동력은 있어야 되는데 홈런이 없는데 기동력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대포가 정답이라고 대포가 뭐 마음대로 뭐 영이 막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으면 야구가 참 쉽죠. 근데 지금은 홈런이 너무 없긴 한데 근데 올해 홈런 없는 거는 그냥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손호영 선수는 저는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별개로 두는데 이 세 명의 선수가 셋 다 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이영, 호세는 사실 지속이 있는 기록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논외라고 봐요. 두 선수가 몬스터 시즌이 겹친 거기 때문에. 박금희님 후원 감사합니다. 가장 진솔한 듯합니다. 청취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올 시즌을 보면서 우리 팀에 그래도 홈런을 한 10개에서 15개? 그러니까 두 자릿수 때려줄 선수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선수가 이렇게 셋 다 뭔가 성적이 주저앉는 건 생각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주저앉을 선수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또 극복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홈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답이 없다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사직 야구장 펜스는 더 못 낮춥니다. 이제 더 낮추면은 사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해서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윤고나 이거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합쳐가지고 못해도 한 40개 정도는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40개는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단 플랜에서도. 근데 이 선수들이 다 10개도 못 치고 있으니까 뭐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홈런 문제는 좀 그런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뭐 선수를 영입한다고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가 하고 기존에 펀치력 있는 선수들이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로 다 장타가 홈런이 죽어버리는 거는 타격 코칭의 문제도 없다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고 자 이제 네 번째 카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까는 것마다 반짝이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페이스가 좋네요. 자, 그래서 그냥 카드 오픈은 그냥 중간중간에 심심풀이로 조금씩 하고 채팅 남겨주시는 거 얘기를 좀 위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희 클로버 나와라. 과연 롯데 반짝이가 나올 것인가. 근데 저는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맞아요. 외국인 선수가 지금같이 3명 보유 3명 출장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적어도 한 명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4명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시아 쿼터가 들어오긴 하지만 근데 아시아 쿼터가 그 조건으로 사실 막 판도를 흔들 선수는 못 와요. 아주 로또가 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 조건 가지고 진짜 뭐 대단한 선수가 만들어질 수도 없거든요. 그 조건이 엄청나게 짭니다. 까다롭고. 그래서 진짜 얻어 걸리는 거 아니면 그런 경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조건도 생각보다 빡빡하고요.
무제한 보유로 하기에는 선수협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PBA 그러니까 대만 리그 같은 경우에는 대만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가 이적을 해오려면 그 이적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대만 리그에 몸 다 맞고 지금은 대만 리그 소속 아닌 선수.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사회인 그러니까 실업 리그 아니면 뭐 호주 선수, 호주 국적의 선수 아니면 뭐 일본 독립 리그 이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승민 선수는 저는 홈런을 20개 이상 뭐 많이는 25개 이렇게도 칠 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장타 능력은 저는 고승민 선수가 제일 기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저는 세 번째 카드를 오픈을 해볼게요. 자 얘기해주신 거 그냥 간단히 소통을 하면서 저도 카드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나 근데 저는 뭐 일본 실업리그 선수들도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특히 롯데는 일본 쪽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뭐 정보력이 좀 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세 번째고 세 번째는 반짝이가 없네요. 네. 자, 근데 선수들은 굉장히 면면이 있는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삼성의 박병호 선수. 이게 제대로 보여드리기 굉장히 힘드네요. 자, 이게 낫다. 자, 이 위치가 낫네. 삼성의 박병호 선수. 자, 그 다음에 어제 정말 맹타를 휘둘렀던 5안타의 주인공 KT의 허경민 선수. 네, KT의 허경민 선수. 아, 그리고 올 시즌 좀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돈이살 김도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뭐 굉장히 면면이 화려한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 키운 컴백사에서도 어디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본인이 히어로즈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얘기를 뭐 했다는 거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뭐 삼성에서도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방출을 하면 히어로즈에서도 뭔가 명분 챙기기용으로 영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전미르 선수는 저도 뭐 타격 치는 걸 보고 왔지만 퓨처스에서 정말 잘 치긴 하는데 폼이 좀 소위 개 잡는 스윙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치긴 해요. 네. 그러니까 퓨처스에서 상무에서 빠따는 너무 잘 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방 있는 타자는 사실은 또 박병호 선수 정도 커리어가 있는 선수는 방출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한 방이라는 게 그 가치가 있는 능력치니까요. 맞아요. 홈런 15개 KBO에서 쉬운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홈런 순위를 보면 디아즈 선수 혼자서 너무 톡 튀어나와서 그렇지 지금 30개 홈런이 때리는 선수 자체가 몇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0개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잘해야 오스틴 선수 정도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30개 넘긴 사람이 많아야 5명밖에 안 될 거예요. 올 시즌 끝날 때쯤 됐을 때. 그러니까 홈런 자체가 많이 줄었죠. 20개 넘긴 사람 지금 10명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즌 끝날 때까지 20개 넘긴 사람이 잘해야 10명 조금 넘어가는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홈런이 엄청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리그 자체가 굉장히 투고 타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오죠. 홈런 근데 롯데는 진짜 좀 심각하긴 한 건 사실입니다. 네, 한참 내려가야지 레이스 선수가 12개의 위치를 해있네요. 그러니까 레이스 선수가 장타력 없다 하는데 어쨌든 팀 내 홈런 1위입니다. 네. 그래서 홈런 순위를 잠깐 보고 왔고요. 그리고 뭐 강민호 선수는 삼성에서 보내줄까요? 강민호 선수가 없으면 어디보다 문제가 되는 게 삼성인데. 그러니까 뭐 그냥 다 빼고 팀 전략만 생각하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삼성에서 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강민호 선수가 부산으로 돌아온다면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집은 부산에 있잖아요. 이제 자녀들과 선수 생활 마지막은 같이 집에서 보내고 싶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뭐 그런 이유밖에 없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네, 집이 부산에 어찌 될 건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마지막 선수 생활을 보내겠다 아니면 없지 않나. 포항 출신하고 제주도가 고향이고요. 포항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근데 그 가족 그러니까 아내분하고 그 자녀분들은 부산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타점. 그러니까 저는 홈런 개수 자체는 뭐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강백호 데리고 가면 근데 저것도 저는 좀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에서 강백호 선수 영입하면 딱 핏이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강백호로 영입하면 강민호 선수까지 잡을 이유는 사실 좀 줄어드는 건 맞아가지고 그러면은 좀 재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에스 선수가 2루타가 2위입니다. 39개 구자욱, 38개 레이에스. 그러니까 장타력이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냥 넘기는 게 적은 거지. 장타 자체는 홈런 12개니 장타는 50개나 때리고 있거든요. 3루타 1개니까 장타 51개네. 장타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홈런이 적은 거지. 강백호가 전문 포수가 아니다. 근데 뭐 전문 포수라는 게 뭐 태어날 때부터 전문 포수도 아니고 전문 포수로 연습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옛날처럼 프레이밍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장성우 선수는 근데 뭐 우리하고 할 때 연타석 때려가지고 그렇지 홈런 자체가 13개네요. 장성우 선수도 성적은 굉장히 그래도 좋네요. WRC도 103점 정도 되고. 자
그렇고 그죠. 홈런을 정말 노린다면 근데 뭐 그거는 본인의 장점이 없어지는 거라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레이 선수는 본인 잘하는 거 그냥 하면 되고 뭐 굳이 억지로 그것을 바꿀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강백호 포수보라고 해도 정보근보다 잘 볼 것 같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운동 능력 자체가 좀 다르긴 하죠. 그렇고 팀은 힘이 없는데 경쟁팀이 도와주네요. 근데 참 이것도 몇 년째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약간 그만 이제 죽여줘 이 느낌이 자꾸 드는데 아이고 대다. 네. 뭐 도루저제인 근데 유강남 선수 쓴 입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레이스 선수 근데 타율 1위 찍고 안타 1위 찍는데 재계약 안 하면 그것도 그거대로 난리가 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레이스 선수는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 외야 수비를 정상적으로 보는 게 가능하느냐 싸움이라고 봐요. 네. 외야 수비가 안 되면은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5번째 카드를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홉조그님 말씀이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재계약하고 근데 뛰다가 햄스트링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선수를 영입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스 선수는 풀면 데려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장타가 홈런 갈증이 없는 팀 입장에서는 딱 2번이나 3번 치면 최고인데 자 다음 카드는 이번에도 그냥 3개가 나왔는데 근데 선수들은 계속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나오네요. 자 일단은 네, 자 류진익 선수입니다. NC의 류진익 선수가 나왔고 굉장히 이 시즌 또 마무리로 맹활약하고 있는 류진익 선수가 나왔고 자 다음은 삼성의 누굴까요? 자 삼성에 나왔습니다. 삼성의 상징 삼성의 얼굴 누굴까요? 맞춰보시면 삼성이 나왔는데 삼성의 현재 상징 이재현, 구자욱 네 그래도 아직은 구자욱 선수죠. 그래도 아직은 삼성의 상징적인 선수는 구자욱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자욱 선수고요. 올 시즌 뭐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은 두산입니다. 두산의 투수. 자 두산의 투수인데 누군지 한번 맞춰볼게요. 이 잔잔하게 재밌네. 자 마지막은 다음은 두산의 투수인데 자, 그 최근에 레어고 붙었을 때 정말 손 댈 수 없는 공을 던진 투수입니다. 네, 손 댈 수 없는 공을 던진 154km 던진 김태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그 공은 진짜 너무 공이 좋아가지고 저도 그냥 감탄했어요. 이거는 칠 수 없는 공이다. 네, 김태견 선수의 그 154짜리 직구는 진짜 그냥 감탄했어요 보면서 어떻게 저런 공을 던지지? 너무나 좋은 공을 부리는 김태견 선수였습니다. 확실히 좀 쉬고 나오니까 원래 그런 구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동안 좀 고생을 해가지고 구위가 좀 떨어졌었는데 아무튼 김태경 선수까지 이렇게 만나봤고요. 자 그때 높은 볼이 빠졌어야 되는데 그 김기현 선수가 굉장히 캐칭을 잘 했죠. 그만큼 또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겠죠. 그런 몸이 바로 반응을 하는 게 보면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조성환 감독 대행이 기존의 그 이름값 있는 선수들을 과감하게 내리고 진짜 좀 선수단을 쇄신을 했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우 선수는 다음 주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일단 컨디션은 이제 괜찮아졌는데 퓨처스를 뛰고 올릴지 아니면 퓨처스를 뛰고 올린다는 얘기까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본 것 같고 한현희 구승민 제가 퓨처스 경기에서 직접 본 바로는 구승민 선수는 9위가 너무 안 올라와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현희 선수는 그냥 이닝 먹는 용도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감독님이 잘 안 쓰네요. 네. 개인적으로 둘 중 한 명 올리려고 하면 한현희 선수 올리고 싶은데 저가 그럴 수 있다면 근데 감독님이 안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고 진해수 선수는 퓨처스에 있긴 하던데 던지질 않더라고요. 그냥 올 시즌 마치면 아마 은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는 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한현희 선수는 저는 좀 써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에 사이드함도 없고요 사실. 네, 전혀 뭐 안 쓰니까 구승민 선수 2차 드립으로 풀린다? 명단을 짜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지금 그 AP티트 님 말씀처럼 감독 대행 때는 좋다가 정식 감독 때는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서튼 감독도 대행 때는 잘했거든요. 근데 정식 감독 되니까 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확실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부담에 대한 그런 것 같고 최양 선수는 어젠가 퓨처스 경기 나왔습니다. 네, 노진혁 선수 말소는 진짜 아니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소 사유가 그냥 내 결정이라는 그게 뭐야 진짜. 네,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내린 거잖아. 그거는 진짜 좀 아니라는 생각이고 한인희 선수 구속 140 조금 더 나오긴 했습니다. 142 이 정도 나오긴 하던데 진해수 선수는 굳이 롯데에서 코치지 않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팀에서 뭐 오래 뛴 것도 아니고 네, 굳이 그러니까 전 최양 선수 안 쓰는 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내야 수비가 굉장히 헐거운데 대타든 대수비는 하여간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아예 안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내야 부분에 지금 특히 3루 부분의 수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검증된 자원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고 김세민 선수가 콜업이에요? 그런 소식을 제가 못 봤는데 김세민 선수 수비는 뭐 퓨처스에 봤을 때 뭐 딱히 못하는 쪽으로 막 눈에 띄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무난했습니다. 네, 그럼 잘했다는 뜻이겠죠. 수비에서 딱히 눈에 걸리는 게 없었다는 거는 그냥이란 두 글자로 사람 멍하게 할 수 있구나. 저는 다 떠나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결정이다는 이게 뭐지 진짜? 그냥 그렇게 내릴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인터뷰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1년 더 맡겨봐야 된다. 저도 큰 틀에서는 사실 다른 대안도 딱히 안 보이고 하니까 계약 기간은 세워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김상진 코치하고 세트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년 더 하면 우리 팀 불펜 투수들이 과연 살아남아 있을 거란 걱정 굉장히 많이 들긴 해요. 물론 김상진 코치가 1군 올라오고 나서 뭐 투수 교체 권한이 조금 이제 코치 말을 듣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나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상진 코치 올라오기 전에 생각하면은 사실 내년까지 김태형 감독으로 갔다가는 진짜 풀 한 폭이 안 남을 것 같은 게 굉장히 겁이 나긴 합니다. 이미 전미를 고장냈고 홍민기 고장냈고, 네. 그래서 뭐 결국 성적을 내면 다 뭐 용납이 되는데 결국 성적이 안 나오게 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결국 올 시즌 성적이 어떻게 되냐에 달린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가야구로 하면은 어찌되건 한 해를 더 갈 것이고, 근데 가야구를 못하고 6-2-7-1로 내려가 버리면은 사실 뭐 계속 가의 명분도 사실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해가지고, 네. 뭐 지금 투수 운영은 말 그대로 이종훈 백인천이 따로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좀 실망한 게 뭐냐면 연패 이후에 운영하는 게 연패부터도 그랬지만 약간 시즌 잘할 때 매월 한두 번씩 약간 이 왜 이러지 하는 운영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연패 기간이 지나가면서 약간 그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는 게 계속 끌어오고 있어요. 약간 던졌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처럼 대안이 있는가? 대안도 안 보이는데 근데 지금같이 운영을 계속하면 그대로 두는 것도 맞는가? 예,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아론 다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감정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팬들이 느낄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결정이다. 저는 솔직히 정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야 진짜. 그냥 뭐 인터뷰를 하지 말든가 그럴 거면. 그거는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김광현 선수 정도면 선발 도전 가능성이 있는가? 근데 제 생각에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나균환 선수가 굳건하고 이민석 선수가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까지 선발 기회가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김태현 선수도 선발로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고, 자 이제 다음 카드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백인천 백골프 선생님은 진짜 대놓고 팀을 망치는 워딩을 하셨으니까 그건 뭐 할 말이 없죠. 네, 할 말이 없고, 조성환 감독 대행은 굳이 뭐 두산에서 떠날 이유가 없죠. 지금 잘하고 있기도 하고. 네, 저는 솔직히 7등으로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어떤 대단한 어떤 전환점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미 선수들이 퍼졌어요. 네, 정상적인 실력이 안 나옵니다 이미. 그거를 극복하는 게 거의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 좀 뭐 마음이 비우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 경기 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안 돼요 지금. 정상적인 게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다음 카드를 좀 오픈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반짝이가 좀 나오더니 또 반짝이가 안 나오고 있네요. 근데 약간 재밌네. 반짝이 또 나왔네. 네, 자 일단 나온 게 KT 하나 기아가 나왔거든요. KT 기아 하나 나왔는데 KT의 누구? KT의 누굴까요? 맞춰보겠습니다. KT의 누구? 반짝이에요. 그 달력 그겁니다. KT가 또 나왔는데 강백호, 안현민. 자 참고로 오늘 언급이 많이 된 선수입니다. 주건. 오늘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고영표. 자 또 강백호 선수입니다. 뭐가 있나 오늘? 강백호 선수 반짝이가 지금 타자 강백호하고 포수 강백호가 둘 다 나왔습니다 오늘. 이 무슨 인연이야 이거? 오늘 약간 강백호 선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슨 일일까 이게? 네, 개인적으로는 강백호 선수를 좋아하는 편이 좋아해서 기분 좋네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기질의 선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나왔고, 자 반짝이가 총 4장이네요. 자 도깨비 팀인데 시동 걸리면은 폭주기관차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그냥 뭐 갑자기 벨라스케지 선수가 남은 경기 5경기를 완봉을 해버린다거나 뭐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고 이제 다음, 자 하나의 타자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외야수. 누굴까요? 하나의 외야수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외야수. 올 시즌 굉장히 도드라진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부산 출신 선수입니다. 네, 하나의 올 시즌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네, 제가 착각을 했네. 문여민 선수는 대전 출신이군요. 네, 왜 부산 출신으로 생각했지? 선압 선수 느낌이라서 그런가? 자 일단은 문현민 선수예요. 네, 문현민 선수는 대전 토박입니다. 제가 뭘 착각했는가 착각을 했네요.
자, 문현빈 선수가 나왔고 시즌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하고 있죠. 타율이 3할 2푼 9리니까요. 홈런도 12개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고 싶나? 네,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문현빈 선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기아의 베테랑 선수고 기아에서 이제 기아의 거의 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아에서 가장 고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아에서 가장 오래 뛴 선수. 자, 최영우 선수는 기아에서만 뛴 선수는 아니죠. 네, 최영우 선수는 기아 삼성에서 넘어갔고요. 기아에서만 뛴 원클럽맨. 네, 안녕이라고 말하지마님 정답입니다. 김선민 선수예요. 네, 기아의 원클럽맨 타자, 원클럽맨 야수 김선민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면면이 화려한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좋은 선수들이 계속 임창용, 네, 기아의 호세 알투베, 그쵸? 뭐 굉장히 단신으로서 굉장히 좋은 성적에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선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뭐 나오는 선수들이 거리 타선이 없네요.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일반 카드도 진짜 다 쟁쟁한 선수들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뒤로 보면 KT 내부에선 강백호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고 한다. KT는 안현민이라는 대안이 있다. 근데 사실 안현민 선수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앞으로 잘하면 뭐 좋겠지만 선수가 또 하다가 부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냥 저는 강백호 선수가 KT에 남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일단 본인 자체가 공개적으로 수비 포지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감독과의 마찰이 있다는 얘기라서 남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강백호 선수가 이미 수비 포지션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FA 때 남을 수 없죠. 본인도 수비 포지션이 보장이 되는 팀으로 가고 싶어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 정도 되는 선수가 저 젊은 나이에 잘 안 풀리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오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근데 최근 성적들이 별로 좋지가 못하니까 뭐 메이저리그에서 물론 나이가 젊으니까 그런 성장 가능성을 보고 데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네, 모르겠어요. 근데 메이저리그 도전이 진짜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냥 긁어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메이저리그 계약은 못하고 당연히 스플릿 계약 정도로 하겠죠. 근데 뭐 FA는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가지고 그냥 우리는 시장 열리면 그냥 즐기면 됩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시장 열리면 굴러가는 거 보고 재밌게 하면 됩니다. 10년 160억이요? 그거는 회장님께서 진짜 투자를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시지 않으면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카드를 오픈을 해볼게요. 오기만 하면 좋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FA 영입이랑 예측대로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뭐 결과 보고 우리는 뭐 반기면 됩니다. 좋은 선수가 오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카드를 오픈해 볼게요. 지금 몇 개 했지? 4년 100억? 근데 참 저 FA 선수 그 몸값도 시장이 경쟁이라는 게 붙으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100억이 안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죠.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깎고 이제 7개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OTP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이요. 근데 제가 게임을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 쓸만한 뭐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게임에 별로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뭐 게임은 잘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FA 시장은 26시즌 끝나는 시점이 찐이다. 그렇죠. 사실 롯데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구단 자체가 푸야메가 고트였다. 전 야구 게임은 마구마구만 오래 했습니다. 한 중학생 때부터 군대 갔다 오고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게임 말고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게임을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롯데 모기업 사정은 안 좋은데 근데 롯데 자이언츠 자체가 매출이 잘 나와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그 FA 선수 영입하는 어떤 그 펀딩 같은 거 하면 아마 팬들이 유니폼 사가지고 채워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강백호 선수면 뭐 강백호 유니폼 100억 펀딩 해가지고 영입되면은 유니폼을 주는 거예요. 약간 한정판으로. 그렇게 해서도 돈 모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는 못 채워도 어느 정도 보태기는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팬들이 많은 팀이니까 그냥 반 우스갯소리지만 구자욱 선수는 삼성을 떠날 리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펀딩 같은 거 해도 대팀이에요 제 생각에는.